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골든 에이지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황금시대, 번영의 시대, 위대함의 시대, 미국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치솟았습니다.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르게 들었습니다. 황금은 바빌론의 금속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가장 오만했던 왕국, 그리고 신에게 도전했다가 멸망한 문명의 상징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꿈을 꿉니다. 거대한 신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 다리는 노수, 종아리는 철로,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의 왕이시라.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황금머리는 바빌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가장 부유했던, 가장 강력했던 제국, 그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은으로 된 메데 마이너스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노수로 된 그리스가 뒤를 이었으며, 철로 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황금 시대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앞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황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에서 철로. 그런데 다시 황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순환입니다. 역사의 반복입니다. 바빌론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을 앞두고 건설되고 있는 새로운 바빌론을 추적합니다. 그것은 고대처럼 벽돌로 쌓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로 직조된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부의 재편입니다. 2024년 12월 트럼프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비축하듯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라고 불립니다. 희소하고 채굴되고 가치가 저장됩니다. 금과 똑같은 속성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디지털입니다. 코드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을 지지합니다. 그의 회사 테슬라는 이미 수십억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현금보다 덜 어리석은 유동성의 형태입니다. 왜 갑자기 비트코인일까요? 왜 지금 황금의 디지털 버전이 필요할까요? 답은 달러의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지난 80년간 세계 기축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밀고 있고 러시아는 루블을 쓰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은 자체 통화를 만들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계속 돈을 찍어냅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돈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본 이제는 비현실적입니다. 세계 경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물리적인 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황금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무한히 나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압수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21세기 화폐입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때 미국이 여전히 패권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봅시다. 테더 USDT, USD 코인 USDC, 바이낸스 USD BUSD. 이것들은 모두 달러의 1대1로 연동된 암호화폐입니다. 1USDT 1달러.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안정성과 암호화폐의 속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발행합니까? 미국 기업들입니다. 테더는 홍콩에 본사가 있지만 달러로 뒷받침됩니다. USDC는 미국 기업 서클이 발행합니다. 모두 달러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퍼질수록 달러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중국인이 USDT로 거래하고 브라질인이 USDC로 송금하고 나이지리아인이 BUSD로 저축합니다. 형태는 암호화폐지만 실제로는 모두 달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러 패권의 확장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형태로 전 세계에 더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는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브릭스가 자체 화폐를 만들려 합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밀어붙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거래할 때 그들은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도 완벽한 통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무기가 필요합니다. CBDC입니다. CBDC는 스테이블코인과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합니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합니다. 정부의 공식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BDC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CBDC가 도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당신의 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사려고 하면 거래가 거부됩니다. 당신이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캐나다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2022년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 때 정부는 시위자들과 기부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CBDC가 있으면 이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버튼 하나로 누구의 경제적 생명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시대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완벽하게 추적되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화폐 시스템. 고대 바빌론도 경제를 통제했습니다. 왕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바빌론은 다릅니다. AI가 자동으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실시간으로 오류 없이 완벽하게. 두 번째 신호는 더욱 섬뜩합니다. 바벨탑의 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신에게 도전하는 탑을,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탑을, 하늘에 닿는 탑을. 하지만 신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중단되었고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벽돌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할 뿐입니다. 21세기의 바벨탑은 위성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보십시오. 현재 지구 저궤도에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있습니다. 목표는 42,000개입니다. 전 세계를 빈틈없이 덮는 것입니다. 스타링크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사막 한복판에서도. 이것은 전 지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의 시스템에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국경도 정부도 검열도 우회할 수 있는 단일 네트워크입니다. 누가 이 네트워크를 통제할까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한 사람이 전 인류의 통신을 통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마음대로 서비스를 끄고 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림 반도 근처에서는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바벨탑은 뉴럴링크입니다. 뉴럴링크는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입니다. 이것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여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2024년 최초의 인간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신 마비 환자가 뉴럴링크를 이식받았고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말합니다. 우리는 AI와 경쟁하기 위해 뉴럴링크가 필요합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지면 인간은 쓸모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AI와 합체한다면 함께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AI의 합체, 사이보그, 포스트 휴먼. 뇌에 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생각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모니터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이 뉴럴링크를 한다면, 만약 모든 인간의 뇌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면 그것은 바벨탑의 완성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생각이 직접 전송됩니다. 개인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인류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체계가 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스타링크로 전 인류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뉴럴링크로 모든 뇌를 그 네트워크에 접속시킵니다. 21세기의 바벨탑입니다. 고대 바빌론은 지구라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현대 바빌론은 위성을 띄워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언어를 통일하려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뇌를 직접 연결하려 합니다. 신이 고대 바벨탑을 멈췄습니다. 현대 바벨탑도 멈춰질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세 번째 신호는 정부입니다. 통치 시스템입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부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공식 부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문 역할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연방 정부의 낭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고 중복된 업무를 정리하고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방법을 보십시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극도의 자동화, AI 의존, 인간 최소화입니다. 테슬라 공장에는 로봇이 차를 만듭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AI가 제어합니다. X는 알고리즘이 운영합니다. 머스크는 이 방식을 정부에 적용하려 합니다. 관료를 줄이고 AI를 늘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을 최소화하고 알고리즘의 결정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입니까? 당연합니다. AI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규칙을 따를 뿐입니다. 만약 정부가 AI로 운영된다면, 만약 세금, 복지, 사법, 경찰이 모두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면 당신이 세금을 못 냈습니다. AI는 즉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AI는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복지를 신청했습니다. AI가 자격을 판단합니다.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알고리즘의 결정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당신이 범죄 용의자입니다. AI가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유죄입니다. 항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말합니다. 고대 바빌론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바빌론의 왕은
왕은 AI입니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효율만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만들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디지털 통치 시스템, AI 정부, 완벽하게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제국.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026년에 수렴합니다. 2026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세미킨 센테니얼. 역사적인 해입니다. 트럼프는 이 해를 황금시대의 시작으로 만들려 합니다. 거대한 기념행사, 경제 부흥, 기술 혁신, 미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50년은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을 말합니다.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모든 노예를 해방하고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입니다. 250년은 5번의 희년입니다. 완전한 재설정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2026년은 인류 역사의 대재설정일까요? 그레이트 리셋. 이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모든 것이 공유 경제입니다. 자동차도 집도 심지어 옷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소유의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구독료를 냅니다. 누구에게? 시스템에게, 플랫폼에게, 결국 소수의 기업에게. 이것이 새로운 바빌론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거부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황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높이 27m, 너비 2.7m의 거대한 황금 신상입니다. 왕은 명령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너희는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함께 불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의 사자였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그들을 꺼내고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벌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절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강요한다고 해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2026년 현대의 황금 신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통합된 네트워크입니다. AI 통치입니다. 나팔 소리는 스마트폰 알림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악기 소리는 AI의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같습니다. 절하라. 시스템에 복종하라. 거부하는 자는 배제될 것이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미국 역사상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시대. 2026년은 시작입니다. 황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고 위성이 하늘을 덮고 AI가 정부를 운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할까요? 아니면 불안해할까요? 편리함을 택할까요? 아니면 통제를 거부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바빌론도 한때 황금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땠을까요? 트럼프가 약속하는 이 황금 시대는 어떻게 끝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까요? 2026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